네, 안녕하세요. 서울환경영화제 시네마 그린틴 여러분. 비로소 흙, 음식물 쓰레기를 내 손으로 흙으로 돌려보내자 워크숍을 맡게 된 비전화 제작자 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로소 흙이라는 것은 이 워크숍을 통해서 지구에서 흙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음식물 쓰레기가 흙으로 변하는 과정, 이런 걸 제가 실험해본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직접 같이 만들어 보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워크숍의 목적입니다. 각자 내가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왜 흙에 관해서 이 워크숍을 열게 됐는지,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왜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싶었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 뭔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채식을 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채식 중에서도 자연식물식이라고 농산물을 특별하게 기름에 볶거나 양념을 많이 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먹는 식습관을 좀 가져보려고 하다가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보이는 화면에 있는 게 제 아침 내지 점심 식사였어요. 당근, 참외,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썰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이런 모양새였어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불리기에는 제 입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만 조금 흙이 묻어가지고 먹지 않을 뿐이지 그냥 밭에서 나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하는 건가? 그냥 땅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던 와중에 제가 비전화 공방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비전화라고 하는 것은 안일 비자에 전기할 때 전, 화학물질 할 때 화라고 해가지고 전기에너지나 화학물질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삶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험해보는 공방이에요. 마트에 가서 산다거나 모든 사는 것들이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만들어지잖아요. 내 손으로 만드는 법을 익히고 싶어서 비전화 공방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적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큰 에너지를 들여서 많은 무언가를 생산한다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작은 에너지를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는 냉장고 대신에 쓸 수 있는 식품 저장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내 삶이 큰 에너지를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사서 사용했을 때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적정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물건들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게 퇴비함이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퇴비함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된 사람인 거죠. 퇴비함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생겼어요. 비전화 공방을 처음 만들게 된 후지무라 야스유키라는 일본의 발명가 분이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고안해낸 물건인데요. 퇴비함이라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작년 초에 고민을 시작하게 됐던 거랑 딱 결합이 됐어요. 이 만들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흙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퇴비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흙은 다시 내가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퇴비함이라는 거를 구글에 쳐보면은 대부분 밖에서 쓸 수 있고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컸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집은 10평짜리 원룸이었고 제가 이제 계속 지속해서 쓸 수 있는 텃밭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쳐서 나오는 퇴비함 같은 커다란 것을 제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곳도 없고 유지할 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는 방법밖에 없나? 조금 더 집에서 간편하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처럼 1인 가구인 청년들 위한 퇴비함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러다가 인도의 사례를 알게 되었어요. 인도에서는 꼭 농촌이 아니어도 도시에서도 각각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퇴비함들이 있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모양인데요. 토기로 만들어져 있고
2단이나 3단 정도로 쌓아져 있는 모양이에요. 크게 공간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고 인도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흙으로 일상 속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겠는데 하는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현기성이랑 호기성이라는 거였어요. 인도는 날씨가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날이 더우면은 음식도 여름에 더 빨리 썩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인도에서도 날이 더운 시간이 길고 온도가 한국보다 더 높기 때문에 빨리 썩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 인도 사람들이 하는 퇴비 방식은 현기성 퇴비 방식인데요. 공기랑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퇴비화시키는, 부패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공기랑 닿지 않고 퇴비를 시키려면은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 40일에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온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호기성 퇴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기랑 계속 접촉을 해줬을 때 그때 살아나는 미생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부패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냄새도 덜 나고 시간도 더 빨리 단축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흙으로 돌려보내질 때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냄새도 덜 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서 나는 호기성 퇴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달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어봤고요. 토기 화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천을 덮어서 하기도 하고 아예 스티로폼 박스 안에다가 넣어서 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 만든 게 이렇게 둥근 모양 토분에다가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집 안에 두니까 모양 예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모양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실험을 시작해봤어요. 20% 재활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70%는 퇴비화랑 사료화로 축산업이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예요. 축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들이 계속해서 인공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인공적으로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고리에 이 음식물 처리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음식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손으로 퇴비화하기, 음식물 퇴비함 만들기,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롭다, 바른 일이다, 이거보다는 정말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즐거울까?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빨리 배출하기에 급급한 일상이 더 즐거울까? 아니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만든 퇴비함에 넣어서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과정을 창조하는 거? 그게 더 즐거울까? 저는 2가지 다 해봤을 때 후자 쪽이 더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다. 내가 만든 음식물 쓰레기를 또 흙으로 돌려보내서 그 흙에서 자란 음식물을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순환의 고리 안에서 내 역할이 있다. 이거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3달 동안 이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서 느끼게 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흙의 재발견. 수박 껍질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2주 만에 흙 안에서 사라지는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흙은 너무 흔하잖아요. 주변에 너무 많고 익숙한 건데 흙 안에 넣었더니 2주 안에 없어지면 흙 안에 있던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생물이라는 거죠. 이 흙 안에 무수한 생명들이 나는 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2주 안에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생명들이 이 흙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구에서는 이곳 저곳에서 모두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일상이 또 재발견됐어요. 내가 이 도시 안에서도 자연의 일부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 손으로 흙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 만들어진 흙을 이용해서 제 고양이를 위한 캣닙을 심어가지고 집에 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일상에서 소소한 취미거리가 생긴 게 저한테는 또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즐거움을 주고자 이제부터 내 손으로 직접 퇴비함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비함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퇴비함의 본체가 될 스티로폼 박스가 있어요. 사실 퇴비함 자체는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화분이나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스티로폼 박스는 가볍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칼이나 가위로 자르기가 편해요. 업사이클 해서 퇴비함을 만들기에 스티로폼 박스가 적당해요. 사이즈는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안에는 앞으로 이걸 만들게 되면은 2주 동안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거의 3배가 되는 흙도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음식물 쓰레기의 4배가 되는 부피가 들어갈 수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구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근데 가로 세로 높이 25cm 이상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양파망을 구해봤어요. 사실 철망으로 해도 되는데 이 워크숍의 하나의 키워드가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만드는 거가 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비함에서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공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로폼 박스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에다가 구멍을 뚫어주고 또 근데 그 구멍으로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을 설치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양파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서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스티로폼 박스랑 양파망을 재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드가 있어요. 얘는 이제 다목적 본드인데요. 일반 본드 말고 다목적 본드를 이용하는 게 좋고 순간 접착제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박스랑 닿으면 화학 성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양파망이 고정되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예요. 하나의 가구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꾸며보는 시간도 가질 건데요. 스텐실 도안이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안 쓰는 파일을 잘라서 스텐실 작업을 했어요. 내가 그림 솜씨가 별로 없어도 누구나 간단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활용을 해서 예쁜 콤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재료 소개를 마칠게요. 먼저 스티로폼 박스에 아까 말했던 공기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공기는 많이 통하면 통할수록 좋아요. 근데 또 이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안에 벌레가 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봤을 때 적당한 크기를 뚫어주면 좋은데요. 만약에 스티로폼 박스가 높으면 이제 양옆으로 뚫어주면 공기 순환에 또 좋을 수 있고 만약에 화분을 이용하시면 그냥 화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만 망으로 잘 막아주고 사용하시면 충분해요. 특히 토기 화분은 숨을 쉬기 때문에 크게 뭘 해주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퇴비함으로 쓰기 되게 완벽해요. 근데 얘는 이제 밀폐용기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요. 내가 뚫고 싶은 구멍의 크기를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한 10cm, 10cm 정도는 뚫으면 좋고 뚫는 것도 가운데 크게 뚫으셔도 되고 뭐 양쪽에 이렇게 2개 뚫으셔도 되고 이건 진짜 본인 마음이에요. 뚫을 만한 크기를 그려주시고 칼을 이용해서 뚜껑이에요. 뚜껑을 뚫어줬으면은 뚜껑을 뒤집은 상태에서 양파망을 재단해 주시면 돼요. 스티로폼 박스 자를 때 이렇게 가루가 생기니까 옆에다가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두시고 그때 청소하면서 쓰면 좋아요. 적당한 크기를 양파망을 대고 한번 크기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잡고 자르는 게 좋아요. 옆으로 한 1, 2cm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게 잰 다음에 가위를 잘라주세요. 가위로 이렇게 다 자르셨으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다용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시거나 아니면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셔도 돼요. 저는 다용도 접착제 이용할 때는 장갑을 껴야 돼가지고 마스킹 테이프 이용해가지고 붙일게요. 망은 튼튼하게 고정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 예뻐도 괜찮아요. 튼튼하기만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렇게 망이 설치된 구멍이 생깁니다. 이걸로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컴포스트 함이 한 가구당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연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거를 2개를 만드시면 돼요. 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시연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버려질 수 있는 파일을 스텐실 도안을 쳐가지고 따서 잘라서 만든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 이런 것들을 파일을 잘라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가져다 두는 거예요. 물감을 이용해서 톡톡톡 쳐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붓을 써도 되는데 스펀지를 쓰면 더 잘 돼요. 물을 묻히지 않고 아크릴 물감이나 아니면 유화 물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붓에도 물을 묻히지 않고 물감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쳐도 되는데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양옆에다가 붙여서 딱 고정을 한 다음에 톡톡 쳐주면 돼요. 너무 많은 물감의 양을 치려고 하지 않고 살살살살살 치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톡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마른 것 같다 싶을 때 살살 뜯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떡하지? 제가 이게 물기가 없을 때와 물기가 많을 때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물기가 없는 물감은 이렇게 스텐실 작업했을 때 깔끔하게 나오는데 물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번질 수가 있어요. 네. 주의해 가면서 물을 최대한 묻히지 않고 약간 꾸덕한 상태의 물감을 사용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집에 물감이 녹록지 않으면은 그냥 유성 매직 같은 거로 그려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파프리카 3개를 한번 칠해볼게요. 그냥 이 스텐실을 그대로 잡은 상태로 따라서 매직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림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스텐실에 의지할 것 없이 바로 그려도 되게 멋있게 예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예쁜 컴포스트함을 만들고 싶은데 내 그림 실력이 없어서 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성 매직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 개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어린이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빠르게 그냥 밍숭맹숭했던 스티로폼 박스를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퇴비함 만들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퇴비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하고 그리고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만든 퇴비함,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흙이 있어요. 흙은 사실 제일 좋은 흙은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부엽토예요. 산에 이렇게 낙엽이 깔려져 있으면 그 낙엽을 살짝 드러내면 있는 까만 흙이 있거든요. 그 안에 미생물이 가장 풍부해요. 근데 이제 산에서 구하는 게 도시 사람들한테 조금 힘들기도 하고 조금 더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양토를 준비해 주셔도 충분해요. 배양토는 이미 살균 소독되어서 나온 흙이기 때문에 미생물 양이 좀 거의 없을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이 흙 안에 풀씨라든지 아니면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벌레들이 없는 상태로 나와서 훨씬 더 쾌적하게 이걸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아까 미생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간 몸에도 미생물이 100조 가까이 있대요. 이 음식물 쓰레기 안에도 흙에 있는 것처럼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흙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퇴비가 되는 건데요. 수분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는 질소 성분을 흙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공기와 섞어줄 수 있는 모종상, 이렇게가 재료입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성하셨으면 이제 뚜껑을 열고 안에다가 흙을 채워주세요. 유기배양토라 그런지 흙이 까만데 적당한 양의 내가 2주 동안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3배 정도 되는 흙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은 한 절반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족해지면은 더 채워도 되니까 이렇게 유기배양토를 사는 게 아니라 산에서 흙을 퍼올 때는 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벌레나 개미들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건 집 안에서 퇴비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미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줄게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잘 잘려져 있긴 한데 부피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넣어야지 더 잘 썩어요. 근데 부피가 작을수록 공기랑 닿는 부분이 많잖아요. 흙과 닿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최대한 잘게 잘라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믹서로 갈아도 되지만 그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냥 칼로 대충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될 크기로 잘 잘라서 넣어주셔도 충분해요. 수박 껍질 같은 경우는 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수고로울지라도 한 2번, 3번 토막을 내서 넣어주시면은 한 2주 안에 썩을 게 한 2, 3일에도 썩고 그러니까 음식물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미 썩기 시작한 음식물을 넣으시면은 퇴비화가 안 되고 그냥 썩어요. 그렇게 그냥 썩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런 악취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양파 껍질은 썩는데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잘 썩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른 양파 껍질은 썩는데 조금 걸리기도 해요. 이런 오이 껍질이나 과일 껍질, 채소들은 정말 빨리 썩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나나 껍질이 있는데 바나나 껍질 같은 경우는 썩기는 썩어요. 근데 이게 수입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방부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썩는데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파는 과일이나 채소들에 농약이나 화학 비료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원래도 이제 그 농지에도 농약이 들어가면 흙이 산성화되듯이 흙한테 좋은 영양분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다 썩기는 썩는다는 거. 음식물을 이렇게 다 넣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요. 하루에 한 번씩 해주면 되는 작업이에요. 하나의 퇴비함에 2주 동안 퇴비를 시키는데 그 2주 동안 매일매일 해야 하는 작업이,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흑하고 섞어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 곳에 너무 뭉쳐있게 되면은 그쪽으로 벌레가 꼬인다거나 악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티로폼 박스를 처음에 구하실 때도 조금 커다란 걸 구하시면 좋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때도 최대한 흙에서 잘 흐트러질 수 있도록 섞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바로 넣어서 바로 섞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이틀, 3일 지나면은 이 퇴비암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뭐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흙이 눅눅해지기도 하고 이 음식물 쓰레기의 모양도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섞어서 흐트러주는 거,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섞어주면서 물론 뚜껑에 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긴 하지만 이 흙 안쪽까지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섞어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작업을 하나의 퇴비함에서 2주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보면은 첫째 날에 넣었던 음식물 쓰레기는 이미 많이 흙으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근데 2주 차에 넣었던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이랑 같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 퇴비함에게 또 2주의 시간이 필요해요.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 퇴비함은 이제 옆으로 두고 제가 2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퇴비함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이제 3주차랑 4주차 음식물 쓰레기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섞어주는 작업을 2박스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4주차가 됐을 때 얘는 2주차에 들어갔던 음식물 쓰레기도 2주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거의 다 흙으로 돌아간 상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산이나 아니면은 농지에다가 배출해주고 비우면 되고, 얘는 다시 2주간의 숙성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퇴비함은 작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순환의 고리가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지구의 일을 내 손으로 만들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재밌는 실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지구와 함께 실험을 하다 보면은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동물의 뼈와 살은 2주 안에 썩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지구에 너무 많은 동물의 뼈와 살이 매립되면은 땅도 버티지 못하고 썩기 시작해요. 똑같이 이 비로소흙 퇴비함에도 동물의 뼈와 살은 2주 안에 썩지 않고 아주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오래 걸리는 동안 냄새도 심하고요. 이 퇴비함에 넣을 때에는 동물의 뼈와 살은 피해주는 게 좋아요. 아까 계란 껍질도 2주가 지나도 안 썩었잖아요. 그만큼 되게 오래 걸려요. 두 번째로는 농약이나 방부제가 잔뜩 쳐져 있는 채소를 먹게 되면 또 잘 썩지 않아요.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채소를 먹고 또 그것을 지구로 돌려보냈을 때 더 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또 너무 당연한 건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너무너무 많으면은 흙도 버거워해요. 그래서 가능한 채소의 모든 부분을 함께 먹고 잔반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이 퇴비함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퇴비함한테 힘든 일은 나에게도 지구에게도 힘들어요. 그래서 퇴비함과 함께 내 일상도 지구를 위해, 나를 위해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비로소흙 퇴비함 만들기 워크숍이었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만들고 재밌게 실험하고 또 많은 즐거움과 변화가 일상 속에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